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했다가 지금 특정적인 수급에 의해서 상승장이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조만간 반등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이 여전히 맑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기뻐할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가 됐고, 사우디 쪽 그리고 기름 부자 동네죠, 중동, 아부다비 이런 곳에서 크립토 시장에 드디어 매수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온 건 뭐예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드디어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겠죠. 자, 이 오일머니 기름 부자 동네와 그리고 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까지 유입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혹은 어떠한 재료나 소식에 의해서 기대감이 섞인 그러한 상승의 랠리, 한마디로 변곡점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가 지금 뭐예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관련된 정책 법안이 지금 남아져 있는데, 자, 2월 말, 2월 중순에서 말 또는 3월 달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라든가 오일머니까지 진입을 하고 있고, 자, 여기 긍정적으로 장기 전망까지 계속해서 좋은 시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날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 이렇게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몬태나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추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몬태나주만 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네 번째로 비트코인 법안, 비트코인의 준비금 법안이 입법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하원 의원들까지 지금 개입을 하게 되고 있고요. 자, 이 준비금 법안이 뭐냐? 결국에는 국가에서 혹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 말합니다. 개수를 정해서 1년에 무조건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가격과는 상관없이 의무 보유가 되는 거죠. 그만큼 자산의 안전성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미국 몬태나주 하원 사업 및 노동위원회는 지금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따른 준비금 법안을 가결했다. 그래서 입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안은 주 하원에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금 유타와 애리조나, 오클라호마에 이어서 몬태나주까지 총 4개의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입법이 주 하원 단계까지 추진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밝은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일리노이나 켄터키, 메릴랜드나 뉴햄프셔 혹은 뉴멕시코, 그 밖에도 펜실베니아나 우리가 알고 있는 텍사스 등등등 각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이 관련된 법안이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그래서 이 법안이 트럼프가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 각 주에서 전부 다 하나두개씩 비트코인 준비 법안을 미리미리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이제 공약 정책을 발표할 때 다 같이 상승하는 그 기대감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일정입니다. 일정을 잘 알고 계셔야 지금 물론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공포나 혹은 투심, 불안 심리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영상 말미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또한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비트코인 등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자산 가격, 여기에 기관 자금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 그 증가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할 때마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보시겠지만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리포트 보고서예요. 자, 기관 자금 동향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 정책 변화가 가져온 시장의 재편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의미가 없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확 올라갔죠.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는 아는 겁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막강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확고한 정책을 펼칠지를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각
금융사나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하나둘씩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코빌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정리하고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기관 자금 동향에 정책 변화가 가져온 시장의 재편 발간을 공개를 했고, 자, 여기에 따라서 기관 자금 동향, 비트코인 일렉션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나타나는 4가지 지표를 봤다고 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첫 번째 지표는 비트코인의 래퍼, 즉 단기성을 본 거고요. 단기적으로 유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는 CME 중요하죠. 선물 시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또한 단기성으로 얼만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성도 보죠. 그래서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그 규모에 대해서 장기성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기관 투자자의 이 지원 사업 현황까지 장기성으로 얼만큼 이어지냐, 여기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을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하나가 있다면 비트코인 래퍼 자금은 비트코인 ETF 옵션을 출시하고 난 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강한 유입세를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금리 인하 지연 우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코인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하게 투자 시장 또한 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관 투자자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들 받쳐줘야 되는 건 기관뿐이 아니라 그 외부 세력도 중요하거든요. 외부 세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큰 손들도 좀 자금에 개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관 투자자만 계속해서 개입이 됐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금리 동결이 아마 나올 거예요. 혹은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반대로 이 말은 뭐다?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회비용이죠. 그리고 리스크 축소로 일시적인 유출 압력이 발생하면서 자금들을 전부 다 뭐예요? 빼내고 관망 추세로 지켜보는 사람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연준 FOMC는 결국에는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하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왜? 어차피 하반기로 들어들면 들어들수록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는 뭐예요?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도 들어오고 새로운 자금 유입도 되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지금 거시적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좀 조절할 수 있지만 단기간이 아니라 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1월달에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표 발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연초와 연말 새로 바뀌는 한 해의 연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적으로 이렇게 큼지막한 CPI나 PPI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실업 청구 수당이나 혹은 뭐 주택가격 지수라든가 혹은 우리가 또 볼 게 GDP도 봐야 됩니다. GDP도 봐야 되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다면 FOMC의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이 항상 연설을 하잖아요. 그 연설에서 다음 FOMC나 혹은 그 뒤에 어떻게 될지의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힌트도 우리가 꼭 인터뷰,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힌트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차트, 무슨 기술적 분석, 이걸로만 지금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이 좋을 때는 됩니다. 장이 좋을 때는 기술적 분석 되고, 뭐 여러분들이 지지저항 따지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파동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혹은 트럼프의 한마디 혹은 파월의 한마디에 시장 자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앞날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안전한 투자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